법이라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적용에 있어서 공평하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김건희라고 하는 이 인물 하나만 놓고 봐도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평등하지 않다라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 헌법의 11조에는 평등권이라는 걸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 앞에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사회적으로 특수 계급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김건희라는 인물을 놓고 보면 대한민국의 법 적용이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특수 계급을 만든 거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대한민국의 정의가 좀 땅바닥에 떨어져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비공개, 그것도 제3의 장소에서 소환이 있었는데, 사실상 소환 조사라고 하면 우리가 좀 쫄깃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든지 뭔가 지켜보는 사람까지도 손에 땀이 날 정도로 이렇게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김건희에 대한 소환을 지켜보고 있자면은 약간 내 집 같은 편안함? 너무나도 편안하게 마치 이게 조사를 받고 온 건지 아니면 그냥 검찰하고 가서 놀다 온 건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굉장히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소환의 형태였고, 제3의 장소에서 소환을 하는 그 배경에도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수사해야 될 게 차고도 넘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주가 조작 문제라든지 뭐 명품백 수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이제 잠잠해졌지만은 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에 관한 문제라든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유독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큼은 검찰권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 그것의 연장에서 이번에 비공개로 제3의 장소에서 김건희를 소환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검찰이 김건희를 소환을 한 건지 아니면 김건희가 검찰을 손봐주려고 소환한 건지 정말 구별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이번에 김건희에 대한 그 소환, 이 하나만 놓고 봐도 뭐가 지금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있다라는 국민적 확신을 심어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거에 국정농단 사건에서 그 레이저 눈빛 검사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우병우 검사라고 검찰에 들어갈 때, 그때는 뭐 검찰청에 소환을 받았는데 검찰청에 들어갈 때도 기자들을 아주 날카롭게 위에서 내려보면서 째려봤던 모습들, 그리고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들어갔던 우병우 당시 피의자가 검사실에서 조사받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는데, 이게 팔짱을 이렇게 끼고 있죠. 마치 무슨 노가리 까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찍혀져서 그때도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분노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번에도 김건희 씨를 소환을 했는데 이게 실제 조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믿기 어렵다라는 분도 계시고, 설사 수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 제3의 장소에서 그것도 비공개로 불러가지고 뭘 얼마나 엄정하게 검찰이 조사를 했겠는가, 다 의문점이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도 김건희 씨가 검찰총장의 배우자로 있을 때도 뭐 한동훈 검사랑 뭐 카카오톡을 뭐 300번 이상 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보도가 됐었고, 굉장히 그 검찰권을 좀 사유화하고 있다라는 많은 정황들이 그동안에도 쏟아져 나왔었는데, 역시 김건희의 힘은 아직도 건재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그런 장면 아니었나 싶고요.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금의 이 윤석열 검찰들이 김건희 하나 살리자고, 김건희 하나 앞에서 완전히 예외의 예외의 예외를 열어줌으로써 이제 검찰의 모든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이런 지경까지 와버렸다. 뭐 검찰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만은 정말 이번에 김건희에 대한 비공개로 제3의 장소에서 소환까지 해주는 이런 아주 황제 조사는 정말 저는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도 좀 의문이 들죠. 도대체 김건희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저 사람 앞에만 가면은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 검찰조차도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내지는 마치 그 순하게 길들여진 애완견처럼 저렇게 나긋나긋하게 구는 모습이 왜 그럴까? 저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선 첫 번째는 김건희라고 하는 그 권력,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함께 향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좀 두려워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것만 갖고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뭐 역대 정권들 다 있었는데 역대 정권들도 검찰을 길들이려고 했지만은 길들이지 못한 정권들도 많이 있었고, 저렇게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꼼짝하지 못하는 이 모습은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과거부터, 그러니까 검찰총장까지 지내오면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검찰에서 커왔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동족을 물지 못하는, 동족 앞에만 가면 마치 친절해지는, 저는 그런 모습의 연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윤석열 정권의 힘은 더 빠지겠습니다만은 이 검사들은 윤석열 자체가 권력의 시녀, 권력의 사냥개인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정권 말미에 가도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더라도 저는 검사들이 김건희 앞에서는 여전히 지금과 같은 이런 좀 비굴한 태도를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예상을 해봅니다. 역대로 현직 대통령 내지는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한데, 그 영부인들은 다 참고인이었거든요. 근데 유독 김건희라는 사람 자체는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인데 연관된 범죄의 혐의가 무슨 뭐 경범죄도 아니고요. 뭐 다 조작이나 위조와 관련된 혐의여가지고 정말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인생을 산 거 아닌가. 정말 그 과거가 그 자체만으로도 좀 너무 놀랍고 좀 궁금증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아주 특수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도 김건희 씨가 대국민 사과를 했죠. 그때는 학력과 이제 경력에 대한 위조 논란, 그게 있었고요. 뭐 지금 이제 논문에 대한 그 위조 논란도 계속 여전히 있고, 또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와 함께 주가 조작을 한 거 아니냐라면서 이제 공범들은 다 유죄가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이 김건희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수사가 들어가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이고, 또 김건희 씨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잔고증명을 조작을 했거든요. 이거 잔고증명을 조작해서 사기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거는 일반인의 머리로 상상하기는 너무 어려운 중대 범죄기도 하고, 이런 거를 그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님이 저질렀다라고 참 믿기 어려운 그런 수준의 중범죄고, 또 거기에도 김건희 씨가 연루됐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최근에는 이제 더 나아가서 양평 고속도로 노선까지 조작하고, 노선 조작했는데 여기도 진실이 파헤쳐지지 않고 있고, 또 최근에는 김건희 문자를 통해서 댓글팀, 그러니까 댓글팀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또 여론 조작도 하고 있고, 무슨 뭐 조작이 끊임없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저도 참 변호사 생활을 제가 한 10년 가까이 했지만은 이런 유형의 사람은 정말 보기 드물다. 이건 좀 뭔가 인생 자체가 허구 내지는 인생 자체가 아주 거대한 조작과 함께 해온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정도로 매우 특이한 삶을 살아온 걸로 저는 보여지고요. 제 머리로는 참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건 맞죠.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씨를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 저런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으면서 지금까지도 꿈쩍도 하지 않고 마치 국정 운영의 동반자처럼 나선다는 거. 아니, 우리가 일반 공무원이요, 범죄에 연루돼서 뭐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했다,
그래도 직무배제거든요. 현직 공무원들도 다 범죄에서 예외가 되고 직무배제가 되는데 이 김건희라는 사람 자체는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의 덩어리, 의혹의 크기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저렇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국정 운영에 참여한다라는 게 저는 정말 인정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고 참 정말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김건희를 떠올릴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사이트를 강하게 갖고 계신 장면이 아마 그 최지영 목사의 그 몰래카메라를 통해서 촬영된 그 뇌물을 수수하는 장면이 포착이 되지 않습니까? 추리닝을 입고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누구를 밀실에서 만난다? 뭐 그 자체도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명품백을 옆에 놓고 명품백을 받는 모습이 찍힌다. 이거는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뭐 강심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범죄에 있어서는 상당히 대범하다. 이런 인상은 지우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김건희라는 사람이 타고나서 그럴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들고요. 아무래도 남편이 그동안에 특수부 검사로서 좀 승승장구해 오면서 또 검찰총장까지 진급을 하고 마치 검찰 권력을 윤석열과 함께 운영해 왔다라는 그런 자신감, 그 대범함이 더 커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양심에 털난 게 더 털이 심하게 난 거 아닌가. 전 이렇게 해석하는 거 외에는 저는 달리 좀 해석하긴 좀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에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김건희 하나 살리자고 국가기관을 무너뜨리는 이런 현실. 뭐 예를 들어 해병대에서도 임성근이라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해병대 조직을 완전히 무너뜨리듯이 지금은 김건희 하나 구하자고 권익위를 망가뜨렸죠. 또 검찰을 망가뜨리고 또 경찰을 망가뜨리는 또 공수처를 망가뜨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일국의 지도자로서는 자격이 없는 건 당연하고요. 이 자체가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매우 심각한 문제고요. 현직 대통령이 본인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쓴다. 이 자체도 문제지만은 지금은 김건희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의 배우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총동원하고 있다. 전 이건 매우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김건희 살리기 내지는 김건희 면죄부 주기에 국가기관이 총동원된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반헌법적이고 헌법 파괴적인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해를 거듭할수록 또 날을 거듭할수록 정말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뭐 참는데 저는 분명히 한계가 온다고 보고요. 지금도 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임계치, 이 참는 한도에 전 거의 다다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더 심각한 거는 전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남은 임기를 다 채울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회의적인 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김건희 하나 살리자고 너무나도 많은 무리수를 뒀고요. 또 김건희가 오히려 국정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잘못 가고 있는데 그 누구도 잘못됐다라는 말을 내부에서 하지 않고 있거든요. 특히나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모두가 침묵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매우 심각해지는 겁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교정되기는커녕 지금과 같은 이런 모순체제를 저는 스스로 극복해내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정작용이 작동하지 않는다면은 윤석열 정부는 아마 더 국민들을 놀래킬 만한 그런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 행태들이 더 쏟아져 나올 것이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분노, 국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목소리가 모아지는 것과 덧붙여서 국민의힘 내부도 지금 뭐 권력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권력 내부가 균열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균열과 국민적 분노가 맞닿아서 전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는 날이 저는 머지않아 올 수밖에 없는 전 필연적 과정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이 김건희라는 인물은 대범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위험천만하고 범죄와는 친숙하고 좀 대범한 인생을 살았던 거는 맞는 것 같다. 그게 이제 일반인들과는 너무 다른 인생을 산 것이고, 보통은 그렇게 범죄 혐의에 연루가 되거나 범죄 혐의로 의심을 받는다 그러면 자숙하고 본인에게 그런 사회적인 무거운 역할이 주어졌을 때 그걸 거부하기 마련인데, 김건희라는 사람은 대통령 만들 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표가 필요할 때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본인이 배우자로서 내조에만 집중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은 잘하는데, 결국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순간부터는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공동정부를 운영해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참 너무나도 대범한 인생을 살아오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언론은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비판을 상당히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핵심 의혹은 이 김건희 관련된 의혹들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국내 언론들이 정말 그 권력에 침묵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도가 많이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반면 이제 외신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많이 다루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이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다 보니까 외교 활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외국에 나가서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 옆에서 분명히 영부인이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좋은데, 그 역할을 함으로써 외국의 언론에 관심을 받고 그 관심을 받다 보면 결국 김건희 여사는 국내에서 이 사법적인 리스크를 전혀 해결하지 않은 채 지금 해외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그 외신들은 김건희라는 그 인물의 인생 내지는 그 인생이 걸어왔던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 전 이것이 김건희 개인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정말 대한민국의 국격이 추락하는, 전 이런 효과까지 우리가 지금 다 감수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본인의 그 여러 가지 사법적 리스크를 스스로 털어버리지 않는 한은 이건 아마 외신에서 앞으로 계속 임기 내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내 그쪽으로 더 집중해서 주목해보지 않을까. 그래서 매우 좀 우려하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라는 그 개인에게 상당히 많은 부분 좀 의지를 한다 그럴까요? 내지는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랑 녹취했던 거, 거기에도 자세히 들어보면 뭐 자기가 대통령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정권은 자기가 같이 운영하는 정권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도 뭐 대통령실을 이전할 때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그 코바나 컨텐츠 관련된 회사들이 뭐 수의 계약을 하는 모습들도 많이 나왔었고, 또 가장 대표적인 거는 그 최지영 목사가 찍은 그 몰래카메라의 내용에 보면 뭐 본인이 통일 정책 내지는 뭐 인사에 개입하고 뭐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는 내용들을 숨김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김건희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은 가능할 것 같고요. 과연 김건희가 윤석열보다 더 위에서 조종하느냐? 뭐 워낙 우리 윤석열 대통령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자기 배우자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말을 잘 들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좀 답답하죠. 저도 답답하고, 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김건희라는 이 사람을 놓고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국가기관이 안 무너진 데가 없을 정도로, 다 무너졌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이런 국기문란, 국정 농락 상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걸 어떻게 회복해 나느냐. 전 이게 굉장히 좀 머리 아픈 질문인데, 전 앞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모든 게 그렇잖아요. 무너뜨리는 거는 너무 쉬운데 이 무너뜨린 것을 다시 바로 세우기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참 윤석열, 김건희 이 공동 정권에 대해서 좀 하루빨리 국민적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뭐 대한민국 헌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서 사실은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무죄로 추정될 기본권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저는 그냥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누구를 뭐 유죄다 무죄다 제가 단정 지을 생각은 없고, 김건희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내역,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아주 활발하게 이 국정 운영의 공동 권한자로서 행세해온 것들을 지켜보면 저는 김건희는 100% 저는 깜빵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YS 정권에서도 소통령이라고 불리던 현철 씨 알선수재 혐의로 다 감옥 갔고요. 그리고 DJ 대통령도 아들 둘이나 다 임기 내에 감옥에 갔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본인의 친형 또 감옥에 갔고, 그리고 MB도 자기 친형 이상득 국회 부의장이 감옥에 갔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도 당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던 최순실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이렇듯이 제가 과거 정권의 쭉 전례를 봐도 그 정권에서 실세다, 힘 좀 쓴다 했던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힘을 쓰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소통령 김건희, 이래도 말이 좀 부족할 정도로 대통령보다 한 단계 위인 클태자를 써서 태통령이죠. 태통령. 그러니까 태통령 김건희는 저는 과거 전례에 비춰보면은 본인에게 지금 겨눠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사적인 의구심에 대해서 전 이거 해소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 내 감옥에 가든 후에 감옥에 가든 그 지은 죄값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이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이 공적인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린 이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이 윤석열 정권을 저는 빠르게 정리할수록 더 국민들께는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정리의 방법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사임을 하든 아니면은 국회에 의해서 적법 절차를 밟아서 뭐 탄핵에 의해서 내려오든 아마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는 저는 이 정치 권력에서 검찰의 냄새, 그러니까 검찰의 영향력을 빼내는 게 저는 가장 급선무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권력이 검찰 권력으로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의 검찰은 검찰 권력도 무너뜨렸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저는 지금 이 정치 권력, 정치 시스템에서 검찰 세력들을 완전히 발본색원에서 뿌리 뽑는 거, 전 이게 지금 가장 필요한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